대한민국 1호 쇼핑 호스트 유난히. 아나운서를 꿈꾸던 그녀. 하지만 너무도 아팠던 8년의 시간. 그녀의 꿈은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그분들은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화면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게 나만. 하지만 그 세월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지혜와 힘을 주었습니다. 시선을 약간만 돌리니까 이제 천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줬거든요. 실패를 발판으로 화려하게 재도약한 쇼핑 호스트 유난히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채널을 막 우리 이 방송으로 돌린 분은 아마 이거 홈쇼핑 채널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니고요. 강연 백도씨 채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본인도 조금 그런 어색함이 좀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 너무 떨려요. 왜요? 앞에 저는 이렇게 상품이 있으면 안 떨리는데. 옆에 상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아있는 상품이. 네, 그래서 너무 떨리네요. 떨리세요? 네. 유난히 씨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그 이미지가 뭔가 하면 성공한 커리어 우먼. 이게 아주 앞에 대명사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뜻밖인 게 실패 얘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제 모습을 보면 네.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네. 늘 이렇게 승승장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저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근데 하실 그 강연 주제가 때로는 차선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입니다. 네. 저는 벌써 공감이 딱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얘기 듣겠습니다. 네. 네. 자, 강연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저는 대학 때까지는 저의 선택이 하나도 없었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학교에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적성에 역시 또 맞지 않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도 하지 않고요. 거의 낙제 받지 않을 정도만 거의 시로 이렇게 쫙 도배를 하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냥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재수를 할까. 재수할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것이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나오면 참 좋겠다.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다시 좀 알게 돼서 그럼 아나운서 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험난한 아나운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국방송예술원이라는 이 KBS 이곳 공개 바로 뒤쪽에 건물이 있어요. 뒷곳에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학교 등록금이 45만 원이었거든요. 한 학기당. 그런데 그 아카데미 다니려면 6개월에 30만 원을 냈어야 됐어요. 대학 등록금에 거의 가까운 돈이었는데 거기만 나오면 아나운서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희 동기들은 그리고 또 저희 후배들까지도 다 이렇게 리포터라든가 방송할 기회를 다 얻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리포터라도 해봐라. 아무도 6개월을 마치고도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고도 저는 방송국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아카데미를 마치면은 아나운서 될 줄 알고 30만 원이라는 대학 등록금 못지않은 거금을 또 내주셨는데 뭔가 보답할 길이 아니라 그냥 낙오자가 돼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귀던 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니? 결과 물어봤었어요.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뭘 그런 데다 떨어지냐? 남들 다 되는 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랑 그쵸 헤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나서 헤어졌어요. 자존심을 너무 제가 상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친구의 그 말이
제가 내 끝까지 아나운서 되고 말리다 그런 각오를 하게 했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22번이라는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는 방송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으로도 보러 다니고 언제 뽑아요? 뭐 뽑는 원서 내러 가고 인터넷 접수가 전혀 안 될 때니까 직접 원서 내러 가고 확인하러 가고 떨어진 거 확인하고 또 올라오고 그런 그 22번의 아나운서 시험만 그렇고 성우 시험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우 시험도 봤었고 리포터 시험도 봤었고 MC 시험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다 떨어졌죠.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그 대전에 있는 방송사 시험 보러 갈 때였는데 수험표로 이렇게 원서를 내면 수험표 잘라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 놓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서울역에서 기차 출발하기 전에 그걸 확인하고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수험표를 제 화장대에서 꺼내서 막 오셔가지고 기차 떠날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창문으로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그 수험표를 창문으로 딱 받으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 하면 야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냐. 영화 속 한 장면이잖아요. 아, 이번엔 꼭 되겠다. 꼭 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면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야지 그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 시험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낙방을 하니까 두 가지 기분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좌절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그 생각도 들면서 언제까지 안 풀리나 한번 두고 보자. 예. 그 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사실 그 나이가 이제 22번 시험 보는 동안에 거의 7, 8년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나이가 29살 때, 30살 때 시험 보러 가니까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들어와서 잘할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있습니다. 뭐 하나요? 예, 지금 뭐 의사 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됐네. 남자 잘 물었네. 의사한테 시집가서 팔자 피면 되겠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편 덕까지 보면 좋지만 내가 자격을 갖춘 후에 덕까지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했고 유부녀가 됐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아나운서가 돼서 MC가 돼서 막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방송하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더 해보자.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신문을 뒤적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 사람 뽑는 데 없나. 그때는 신문에서 많이 공고 모집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신문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정말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기사가 났어요.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쇼핑 호스트, 쇼 호스트를 뽑는다고. 자격을 보니까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게 웬 떡이에요. 나이가 45살까지 가능하대요. 더 재밌었던 건, 더 제가 흥분했던 거는 결혼 유무 관계 없음이에요. 결혼해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직업이 쇼 호스트예요. 그때는 쇼 호스트라고 공고가 났거든요. 호스트가 뭘까? 호스트, 술집인가? 쇼를 하는, 술집에서 쇼하는 호스트인가? 텔레비전, 게다가 그 회사가 용산에 있대요. 미군 부대 가깝네. 에로배우 찍는 건가? 텔레비전이니까. 근데 보니까 PD도 있어요. MD도 있어. 한번 해보자. 근데 나이 45살까지인 거 보니까 왠지 그런 야한 에로배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방송사니까 원서를 넣었습니다. 1차 서류 붙고 2차가 실기 테스트인데요. 실기 테스트를 상품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래요. 근데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백화점을 갔어요.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루 종일 백화점 다니면서 보니까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백화점을 돌다가 이렇게 조그만 매대 있죠. 거기에서 샴푸를 판매하는 코너에서 상품 설명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이 샴푸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뭐 모발 그 테스트까지 해주고 두피, 뭐 진피, 표피, 피부까지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앉아서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한 3시간 정도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샀어요. 그걸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잖아요. 많이 다듬어지고 세련돼졌지만 그땐 촌스러웠거든요. 그 시험에서 제가 한국 분들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못 받았대요. 그런데 미국 홈쇼핑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혹시 미국에 있는 홈쇼핑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상품 설명을 저렇게 하느냐? 깜짝 놀라시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합격을 하고 그 당시 1등으로 들어갔어요. 최고점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제 생애 31살의 나이에 유부녀가 연봉 계약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받은 연봉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95년도인데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초임 연봉이 2천만 원일 때였거든요.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도대체 잘한 게 아니라 저는 흉내낸 거거든요. 백화점에 그 샴푸 판매하시던 분을 흉내낸 것뿐인데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 VHS 테이프를 빌려다가 그냥 듣는 거예요. 영어로 그쪽 쇼핑 호스트가 영어로 하는 걸 다 받아 적어서 그냥 적고 번역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상품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따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유부녀로 합격한 거잖아요. 가장 힘든 게 워킹맘이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아이 키우면서 일하시는 주부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저는 들어갈 때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들어가 살았는데 어머님도 반대하시고 저희 시어머님도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일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근데 아들을 이렇게 왜 의사 공부 시킨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일하지 않고 뒷바라지 해주길 바라는데 뭐 방송은 보도 듣도 못한 무슨 방송이라고 하는데 화장 진하게 하고 뭐 하니 이러다 쇼호스트요 이러니까 쟤들 뭐 하는 애니 도대체 쟤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려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반대하셔서 특히 또 게다가 제가 쌍둥이를 낳거든요. 안 봐주셨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풀에 꺾여서 그만두겠지. 지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 저희 부모님은 뭘 네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남편 뒷바라지 해라.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보란 듯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참 늘 미안한 게 있어서 가끔 이제 학교 못 챙겨주니까 힘든 거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일을 그냥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 많이 컸어요. 커서 저희 애들한테 엄마 일 그만두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면서 너네 뒷바라지 해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줘요. 요즘에는. 엄마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해서 얻어서 하는 일인데 우리 맛있는 거 안 해줘도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되게 자랑스럽고 보기 좋아. 나도 열심히 살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되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고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시간까지 귀한 시간까지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이렇게 저보다 앞서갈 때 잘 되는 거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만 안 될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만 안 풀렸던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늦게 풀렸더라고요. 어쩌면은 차선으로 선택한 이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이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이 직업이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직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선의 선택이 결국은 최선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한희 씨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말씀처럼 쇼 호스트라는 그 직업을 모를 때거든요. 네, 잘. 예. 그때 그 잘 모르는 데서 주변에서 막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그래?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직업의 가치는 내가 만든다. 네. 아무리 근사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못하면 존경받는 직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건 파는 사람, 물건 파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관심 받기였지만 네.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내 직업이 누군가에게 워너비가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직업이 될 수 있다면 내 직업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예. 네. 자, 윤한희 씨의 이제 강연에 대해서 우리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 높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온도가 몇 도가 나올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윤한희 씨의 강연 주제는 때로는 차선이 최선이다. 과연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85도입니다. 첫 번째 강연자, 떡에서 자신의 꿈을 찾은 청년 CEO 박호성. 강연 주제, 젊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의 공감 온도는 91도. 두 번째 강연자, 5번의 부도를 이긴 달력공장 사장 홍성순. 강연 주제,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다의 공감 온도는 93도. 세 번째 강연자, 대한민국 최초 쇼핑 호스트 윤한희. 강연 주제, 때로는 차선이 최선이다의 공감 온도는 85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강연을 오늘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글쎄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는 홍성순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역정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꿈은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그 누군가가 듣고 새로운 삶을,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도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제 나이 54세인데요. 이런 꿈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것이 꿈이 될 수 있을런지요.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연배시니까 선배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선배님이나 저는 패자부활전이죠. 한번 잘못됐다고 계속 잘못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한테는 가족이 있고 또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나 선배님이 좌절하게 되면은 더 큰 시련이 아마 가족들한테 오니까 힘을 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윤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주변의 여건도 좋지 않아서 저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정 형편은 본인의 이제 창업과 또한 성공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업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사실 창업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남들이 볼 때는 쉽지만은 남들을 볼 때는 쉽지만은 그게 전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첫 번째로 많은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힘들었을 때 포기를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한희 선생님과 같은 방송을 꿈꾸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쇼핑 호스트를 꿈꾸고 있는 백소정이라고 합니다. 윤한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단점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런 결점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시고 잘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말이 억세시고 저 역시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말이 정말 빠르고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고 말이 빠르니까 연필 있죠. 나무로 된 연필 그거 입에 물고
몇 타수를 버릴 정도로 이게 이빨 자국이라게 날 정도로 그 연습을 많이 했고,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다가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될 겁니다. 분명히. 고맙습니다. 자, 강연 백도 씨는 바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분들의 그 멋지게 살아온 인생 얘기, 고난을 극복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 또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연은 백도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